자, 두 번째 지문은 전상국의 겨울의 출구라고 하는 현대 소설입니다. 자, 보기 볼게요. 8번 문제 보기. 전상국의 겨울의 출구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철거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도깨비 시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철거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거 위기는 결국 인간 소외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비인간화입니다. 철거를 할 거면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내몰아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비인간화는 인간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대화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현대시장 측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대형 마트 같은 거죠. 백화점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면 동네 재래시장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자, 그래서 현대시장 측의 폭력성과 이에 맞서 정직하게 장사하며 이웃을 돕는 아버지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현대시장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근대화와 자본의 논리와 함께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이웃을 돕는 가난한 사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대시장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워야만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난총이 아까 그 부용을 죽이려 한 것도 갈등이죠. 외적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도깨비 시장은 그러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도깨비 시장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이웃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공간입니다. 현대 시장은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비정한 공간이다. 그죠? 따라서 도깨비 시장과 현대 시장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작가는 이 공간과 인물의 대비, 그냥 나왔죠. 공간과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지켜내야 할 인간적 유대감과 따뜻한 인간애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주제까지 딱 제시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겨울의 출구라는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의 출구는 봄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비인간화의 문제는 결국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출구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유대감과 따뜻한 인간의 가치,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막 읽었을 때하고 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독해하는 것은 좀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는 점 주의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본문 독해하겠습니다. 도깨비 시장 입구 다림목에서 생선 장사를 해요. 따라서 아버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죠.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니까 이제는 도깨비 시장의 터줏대감이에요. 가난한 시장이 되는 것이죠. 자, 새벽 4시쯤 짐 자전차를 끌고 집을 나가 시중에 멀리 있는 어물시장에서 생선 몇 꿰짝을 받아다가 다림목 땅바닥에 버려놓고 팔았다.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다. 이랬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널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 사장님 집에 생선은 항상 싱싱한 거 잘 갖다 오죠. 갖다가 떼서 잘 파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매우 성실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 어떤 때는 줄까지 섰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생선은 다림목, 근데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냐면 품질은 좋은데 값이 싼 거야. 그죠? 그래서 다림목 그 장수한테 가야 싸고
물 좋은 걸 사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평, 신뢰,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이 소문은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사회적 평판이 좋다. 자, 그래서 생선은 날개도치 팔리고 생선이 다 떨어져 사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아버지한테 사기 위해 그날은 아예 빈 바구니로 돌아갈 정도로 평판이 좋아요. 자,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는 물 좋은 생선만 팔았다. 그 전날이나 뭐 한 며칠 전에 떼온 생선 대충 넣어놨다가 다시 팔고 이러면 그 나중에는 그 가져가면 고등어 어떤 거 먹으면 선생님이 좀 이게 비린 맛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고등어를 먹으면 굉장히 비린 맛이 그게 많이 나요. 물 좋은 게 아니야. 물 좋은 고등어는 결코 비린 맛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친절해요, 게다가. 그때그때 떼온 걸 바로.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죠. 물 좋은 생선 팔려면 그날 팔 것만 딱 정확하게 그날 일찍 가서 생선 시장, 생선 도매 시장에 가가지고, 수산물 시장에 가서 그걸 떼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멀리 가서 그거 떼갖고 와가지고 다림목에서 그걸 팔고 있었다. 심지어 노점을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단 한 마리를 흥정해 놓고 그것을 전을 떠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군소리 없이 척척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사람들의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 생선, 배를 따르고 있습니다. 배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생선 내장을 따고 창자를 따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쳐낸 다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전을 떠달라는 것은 그걸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하기 쉽게 탁 떠놓는단 말이에요. 자, 회 뜨는 거 비슷하게 뭐 뜬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성껏 처리해서 싸주었다. 통나무로 된 생선 도마를 항상 깨끗이 물로 씻어냅니다. 도마질 하는 아버지 칼 솜씨도 날렵해요. 중요한 것은 항상 뭐 한다? 정직한 장사를. 중요하죠. 생선값이 시중 어디보다도 항상 헐했다. 그러니까 저렴했다. 그래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보이는 얕은 수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샘을 해 펄쩍 뛰던 같은 장사꾼들도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손님이 꾸준히 유지되는 비법이죠. 손님이 꾸준히 유지되려면 어떤 비법이 필요하죠? 일관성이죠. 그죠? 일관성. 어떤 일관성? 품질, 가격, 서비스. 이게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도 처음에는 아니 왜 너만 손님이 많아 이랬다가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야. 자기들도 돈을 많이 이윤을 안 붙이고 그렇게 팔아야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김씨 그 돈 벌어다 어디다가 쌓아놓았누? 김씨 그러다가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 자,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됐으면 돈을 뭐 완전 막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만큼 못 벌거나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자, 아버지 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비아냥거렸어요. 물론 그들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 다림목에서 맨날 그 꼴로 돈을 모으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겪어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쵸? 알 수 없네? 아니, 분명히 저 정도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어느 정도 벌어서 저렇게 꾀지지하게 살거나 하지 않고 점포를 하나 차려도 차릴 텐데 왜 이러냐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엄청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우정입니다. 우정이란 말은 일부러 돈을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 아버지는
하루 종일 생선 장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생선 받아다가 아침 나절에 다 팔아버린 다음에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에 반도 안 되는 생선을 떼어다가 팔면 그만이에요. 아버지에겐 아침 저녁으로 장사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 대여섯 시간에 남는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 공백에는 뭘 하길래? 자,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딱 필요한 만큼만 장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장사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없죠. 우리 같으면 몇 수십 박스 떼와다가 막 잘 팔린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얼른 깨끗한 점포 하나 얻을 생각부터 할 텐데 이 시간은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일의 전문성도 있고 투철한 직업정신도 있는 데다가 이타적인 인물이죠. 손님이 많아 절절 매는 사람들을 잠깐씩 돌봐주고는 시장 여기저기 이제 쓰레기들이 쌓이죠. 쓰레기를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남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내가 그거 왜 해줘? 이렇게 할 텐데. 그쵸? 서연이 보고 선생님이 있다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저기 화장실 너네가 썼으니까 네가 대표로 좀 다 청소하고 가. 이렇게 하면 제가 왜요? 하고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다. 그러면 아버지의 본을 받아 오늘 어떻게 청소 한번? 농담입니다. 네. 제가 해드려야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고객님인데. 자, 그래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자, 난민촌인 천민동 주민들의 생계 터전인 도깨비 시장은 재개발. 이 재개발이 결국 현대 사회의 폭력성, 그죠? 권력이 재개발한 다음에 일단 다 철거해버려.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 나가라는 거야. 혹은 입주권 줄 테니까 그걸로 사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왜 문학시험에 저 은강 노동자의 생계비 그거 왜 안 들어가지? 약간 놀라운데. 특히 이효정 선생님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게 안 들어가는 문학시험은 최근 10년간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심지어 우리 요 전에 그 교과서에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시나리오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안 하고 소설, 원문 가지고 했을 정도로 좋아하시는데 안 넣었어. 바쁘셨나? 수업이 많이 빠졌나?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환갑 다 되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늙으셨죠, 어쨌든. 꽤 오래 들어본 이름이어서. 서진숙하고 두 분 중에 누가 더 연세가 많으세요? 혹시 알아요? 알았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어요. 돈 있는 도깨비 시장 출신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름도 현대시장. 그죠? 그래서 도깨비 시장. 전통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시장의 노점상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해줬어요. 선생님 같으면 100번이라도 여기 들어가서 돈 좀 벌어보려고 기웃거렸을 텐데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거부의 이유가 뭘까? 바로 재개발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너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다 내쫓고 니네끼리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지?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도깨비 시장이라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여기에 대한 나의 애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진위원으로 아버지를 추천했을 만큼 평판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꾸준히 혼자서 다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 거기다가 돈 욕심도 없이 저렇게 사는 훌륭한 인물이야.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심지어 추대까지 해줬네. 추대라는 것은 그냥 한번 맡겨볼게 이런 게 추대는 훌륭하지 하고는 추대해줬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 그동안 도깨비 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새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라있죠. 자, 그래서 임대료. 자, 이 임대료 결국 자본주의죠. 자본의 논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하지. 그래서 빈부격차.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요. 어쨌든 점포주의는 이때 그것을 임대에 장사할 사람이 적어서 시장이 반쯤 채워진 채 개장을 했습니다. 입주자가 입주시킬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너른 노점대는 텅텅 빈 채였어요. 도깨비 시장의 노점들이 그리로 가면 좋을 텐데 누구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때? 반감 때문이죠. 반감에다가 또 비싸졌죠. 인플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결국 뭔가 새로운 중심지가 생기면 거기는 기존의 원주민들을 내쫓게 되고 거기에 있는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면서 기존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 그치? 임대료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동화 현상도 벌어집니다. 거기가 비게 돼요.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 나타납니다. 자, 거기 들어갈 돈 있으면 우리 식구가 몇 달은 놀고 먹겠다 이런 거야. 비싼데 왜 들어가? 우리는 그냥 도깨비 시장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어서 큰 미천을 넣어서 장래를 내다볼 만한 여유가 없죠. 그런대로 현대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개장 기념으로 노래자랑 대회도 열리고 물건 사는 사람에게 경품권이나 기념품 같은 것도 주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생활이 핀 사람들은 좋은 물건 사려면 현대시장 가야 한다며 도깨비 시장을 지나서 그리로 갔다. 생활이 핀 사람들, 조금 사는 게 여유로운 사람들은 깨끗한 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거 야단 났구만 했습니다.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현대시장이 개장되면서 손님이 결국 다른 게 하나 생겼으니까 당연히 손님을 나눠 먹게 할 수밖에 없죠. 자, 큰 물건을 팔아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몰렸어요.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가 문제가 아니야. 당장 오늘 입에 풀 칠할 길이 막막했다. 생계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한다죠? 아버지는 도깨비 시장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며칠만 그런 대로 견뎌봐요. 조금 사태 추이를 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자, 아버지 말이 맞았다. 정말 단 며칠 사이에 도깨비 시장에 몰리는 사람들이 전이나 다름없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데가 열리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 한번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 시장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천민동 사람들은 아직 정연하게 진열된 상점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에 익숙지 못했어. 공연히 바가지 쓸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죠? 서민들의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마음 놓고 물건 뒤적이며 값 깎아내리기 좋은 도깨비 시장입니다. 그죠? 도깨비 시장. 전통적인 공동체. 이게 도깨비 시장이죠. 도깨비 시장에 햇볕에 그을린 노점상 아낙네들한테서 귀부인으로 떠받쳐지던 그런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민동 사람들 자체가 서민이기는 하지만 도깨비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에 비하면 평범한 가정주부들이니까 아이고 사모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깨끗한 현대시장 가니까 손님 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저희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물건 많습니다. 저기 가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데 도깨비 시장과 아이고 사모님 서로 친절하게 대우해줬다. 그래서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예견에 임의가 있지만 그 앞에 이미 이 사람이 예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내다보다가 예견인데 이미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 예측으로 바꿉시다. 예측했던 결과. 아빠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로소 도깨비 시장 사람 얼굴에서 그늘이 거쳤다. 사람 죽으란 법은 없구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 이들은 결국 도시의 서민 내지는 빈민, 아주 하층민들로서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자, 근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 얼굴이 밝지 못해요. 짙은 구름이 꼈다. 아버지는 우리 식구들은 그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 새로 세운 현대시장 측에서 가만히 앉아 파리만 날릴 턱이 없죠.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는. 애초 그들이 앞뒤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에 차질이 생길 리 없었다. 뭔가 다른 사태를 벌인 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닥친 일에 차라리 체념한 얼굴로 멍청해졌다. 자, 바로 철거해버린다. 현대시장이 살아야 되니까 저 구시장 저거 철거합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빈민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한다.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일 테니까 무허가 건물은 일제히 자진 철거. 자, 여기에서 철거 계고장 이거 나오는 바람에 아마 안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철거 계고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은강 노동자 가족의 생계 비극가 안 들어가지 이번에 범위. 예. 자, 그래서 이 철거 계고장은 결국 이들 도깨비 시장 주민들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현대 시장과 도깨비 시장의 갈등은 표면상 서로 싸우거나 하지 않아.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아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의 손을 빌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기한 안에 자진 철거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가 지급된다 했습니다. 자진 철거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 지급. 자, 이게 비인간성이죠, 그죠? 비인간적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 비인간화, 비인간적인 태도인데 철거 보상비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러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대 시장이 살기 위해서 너희는 죽어야지. 이런 얘기가 된다. 자, 그래서 계고장이 시장 점포마다 배달됐습니다. 아무 때고 한 번은 치를 홍역이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리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봐주면서 살도록 해줬는데 현대시장이 손을 쓴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여기 투자해서 이만한 걸 지어놨는데 쟤네들은 지금 무허가 철거 대상인 그런 무허가 상점을 지어놓고 저기서 지금 장사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진정서, 뭐 고발장 혹은 이렇게 막 투서 이런 거 넣어버리니까 국가에서 그건 문제 있지.
거기다가 70년 되니까 돈도 좀 먹이고 이러면 결국 도깨비 시장은 헐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8번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1번. 위기 상황 속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이웃을 돕는 아버지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인간애를 실현하는 인물형입니다. 그냥 맞죠? 2번. 아버지가 현대시장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자포자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죠? 틀렸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시장의 추진위원들은 자본 논리에 무릎을 꿇은 소시민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3번. 도깨비 시장 사람들에게 철거 계고장이 날아온 사건을 통해 당대 소시민들이 마주어야 했던 삶의 터전의 상실과 고난입니다. 그죠? 철거 계고장이 상징하는 것은 터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너 나가!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인가적인 횡포인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용산 이런 데 막 철거하면서 거기에 사람들 막 다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 건물에 막 불나고 사람들 타 죽고 떨어져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뭐 그때인데 그때 막 그 과도하게 진압한 그게 용산 사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4번. 현대시장이 임대료를 배로 올린 사건은 자본과 이윤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근대화 과정의 폭력성입니다. 그죠? 폭력성. 임대료를 올렸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야 돼. 비싸니까. 자,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땅값이 오르니까, 거기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변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5번.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은 이윤과 효율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비정한 현실과 대조되는 따뜻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겨울의 출구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